물속으로 거침없이 전진하는 바로 이분입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지금 그 새뱅이 잡고 있어요, 새뱅이. 그걸로 혹시 돈 버시는 건 아니시죠? 아, 이 추운 겨울에 이 물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돈벌이 안 한다면 못 알아들어서. 토하잡이의 달인 윤대식 씨. 산속 저수지에서 뭔가를 잡는다니, 심지어 돈벌이가 된다니 믿기지 않는데요. 그물을 걷어 나뭇가지를 털자 놀랍게도 새우로 가득합니다. 이게 뭐라고 했죠? 이걸 토하라 불러요. 여기서 새뱅이는요 흑토 새우화자를 써서 요 토하라 부르기도 하는 그런 새우죠. 늦둥이 아들입니다. 똑똑하죠? 윤대식 씨의 오른팔 13살 막둥이 윤재빈 군. 부자가 함께 잡아올린 토하는 깨끗한 물에만 사는 새뱅잇과의 민물새우인데요. 동의보감에는 종기를 낮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몸값도 제법 나간다고요. 아, 이거 금액으로 굳이 따지자면 한 20만 원 남짓 될 거예요. 토하를 잡기 위해서는 이 밥상보 모양의 그물을 꼭 나뭇가지와 함께 던져줘야 하는데요. 아, 이거는 그 새우를 잡는 그런 그 도구 중에 하나인데 새우 집이 돼요, 이게. 새우 집이 되는 거죠. 새우가 이제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습성 활용한 거죠. 12월부터 3월까지 추운 겨울에만 가능한 토하잡이를 위해 재빈이까지 아빠를 돕고 나섰습니다. 한두 번 따라와 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재빈이가 이제 박사네? 예? 재빈아, 재빈이가 이제 박사 다 돼버렸어. 네. 그거 담아, 그것도 올려놔. 토하를 잡는 데엔 별다른 요령이 필요 없습니다. 그물을 툭 던져주고 시간이 지난 후 건져주면 끝! 때에 따라서는 뭐 이제 1시간 만에도 잡기도 하고 또 뭐 하루나 이틀 걸려서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이죠, 이게. 수초에 숨어 사는 토하들이 그물과 함께 던진 나뭇가지 사이사이를 보금자리 삼으러 들어오는 겁니다. 충분히 모여들 시간을 준 다음 토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물을 재빨리 걷어내는 것이 포인트. 많이 잡혔어요? 많이 잡혔다. 재빈아, 이거 봐라. 많이 잡혔어. 와 진짜 많이 잡혔다. 많이 잡혔어? 어떻게 생각해? 자, 물방개가 있네. 그물에 잡혀드는 건 토하뿐이 아닙니다. 별거 다 있네 아버님. 예, 물방개도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잠자리 유충이거든요. 잠자리 유충에 물방개까지. 어릴 적 시골에서나 보던 물속에 사는 곤충들인데요. 둘러보다시피 전혀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일급수에서만 저희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그 이렇게 곤충들이 있는 거죠. 오염원이 없는 산속 일급수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먹어도 문제 없답니다. 드셔보세요. 예. 비만용에 좋아요. 많이 드세요. 막 움직이는데? 예. 아, 하세요. 떨어뜨렸죠. 아, 이상해요, 식감이. 표정만 봐서는 알 수 없는데요. 부자에겐 익숙한 생토하의 참맛. 맛이 어때요? 네, 이게 맛있어요. 이게
뭔가 바삭바삭한데 뭔가 흙맛이 좀 나가지고 좀 맛있어요. 그물을 건지는 족족 대박. 하지만 처음부터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를 시작하면서 잡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 새우가 원체 작은 새우다 보니까 기간이 성공해놓고 보니까 한 5년 정도 걸렸더라고요. 토화를 잡아 젓갈을 담가 팔면 수입이 좋다는 지인의 말에 덜컥 토화잡이에 나선 대식 씨. 처음에는 어떻게 잡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토화를 해놓으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냥 면적만 크게 하면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거죠. 꿈에 부풀어 무작정 산속 다랭이 논을 개간하여 30여 개의 웅덩이를 직접 만들었는데요. 잡는다는 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잡아서는 되지도 않고 이게 쉽지 않구나.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겠구나 할 정도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혼자 서너 시간을 바느질해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작은 구멍을 뚫은 그물을 만들었지만 그 역시 허탕이었습니다. 한 마리도 없네. 대식 씨의 고민은 날로 깊어졌는데요. 그 낚시점에서 최고급 그 낚시 떡밥 그리고 이제 뱀장어 사료 아주 고급 사료입니다. 그런 사료를 넣어서 이제 이렇게 유인을 해봤죠. 경제성 있는 쪽이 돼야 되는데 이건 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수초를 대신할 토화집을 만들어주던 전통적인 방법에 직접 개발한 밥상포 모양의 그물을 더해 지금의 성공에 이르게 될 수 있었답니다. 상자 가득 토화를 채우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네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토 많이 잡았네. 많이 잡았어. 와, 재빈이가 고생 많이 했어. 네. 고생했어요. 부자를 반겨주는 건 대식 씨의 아내. 집에 오면 아내까지 세 식구가 힘을 합치는데요. 아직 팔딱이는 토화를 앞에 두고 야심차게 나무젓가락을 집어듭니다. 젓가락을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젓가락 먹으려고 하는 게 젓가락을 이렇게 잡티 같은 걸 치려내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 손으로 하면 미끄러져가지고 잘 안 입어져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중 또 집중. 토화만으로 젓갈을 담가야 하기 때문에 이물질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걸러내야 하는데요. 어라? 아, 이건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왜 따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진검새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토화하고는 좀 틀린 거라서 저희가 되도록 구분을 싹 해가지고 토화만 젓갈을 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껍질이 두껍고 질긴 진검이 새우는 젓갈로는 땡! 탈락! 자세히 들여다보니 토화들도 조금씩 다른 색깔인데요. 다 다른 종류인가요? 수초 있는 데서 나온 거 그렇지 않으면 뭐 황토가 약간 섞인 땅에 나온 거 등등 이렇게 그런 부류는 약간씩 분류가 되는데 보호색을 띠는 거죠. 색은 제각각이지만 우리는 모두 토화. 그 맛은 꼭 같다고요. 잘 걸러내 토화만 남았다면 이제 젓갈을 담글 차례. 토화는 고단백이라 상하기 쉽기 때문에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데요. 소금과 1:1 비율로 섞어 염장시켜주는 겁니다. 소금에다 최소 3개월 이상 숙성을 하면 몸에 좋은 그 성분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염장 후에는 중금속 이온을 배출하는 능력이 생기고 필수 아미노산인 리신의 함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 숙성된 토화 한번 보실래요?
지금 소금에 염장을 해서 이렇게 좀 3개월 이상 보관을 해야 되니까 실온에 겨울이니까 이렇게 놔둬요. 숙성된 토하는 이렇게 붉은 빛으로 변하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젓갈 담기 딱 좋네요. 다진 마늘과 생강, 고춧가루와 찹쌀밥을 넣고 잘 섞어 토화젓을 만들어주는데요. 토하고 이게 잘 어우러져서 이게 좀 그 소화가 잘 돼요. 잘 어우러져서. 이게 또 숙성하면서 서로 삭혀지는 역할을 해가지고. 소화젓이라고도 부르는 토화젓은 이렇게 잘 버무려 3일 정도 숙성시켜주면 완성입니다. 오후 4시 반. 잘 만들어진 토화젓이 택배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요. 얼음이 안 움직이게. 본격 토하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택배 주문에 세 식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2-1이에요? 이건 2-2. 13살. 재빈이가 거두는 손길도 유독 크게 느껴지는데요. 세빈이 너 방학 때 어디 안 가야 돼? 이렇게 많이 도와주니까. 난 꼭 가야 돼! 이번 휴가는 쉬어야겠어. 재빈이도 제대로 된 휴가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겨울 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형한테 지금 가겠다고. 오늘 나가는 양만 이만큼.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5만원짜리는 400g짜리인데 400g짜리하고 그다음에 5만원짜리는 650g짜리인데 이렇게 그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뭐 10개에서 한 20개 사이 그 정도 나갑니다. 어머님 매출이 얼마 정도 되세요? 연매출로 본다면 한 1억 정도? 그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어머, 토화젓으로 억대 매출까지? 겨울철 별미 토하를 맛보기 위해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대식 씨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많이 컸네. 그거 날만 먹는데. 많이 컸네. 얼마 되는지? 5학년. 가줍시다. 어린 시절 시골 논다락에서 토하를 잡아먹던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데요. 아내가 준비한 음식들이 이런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손맛터에 준비한 토하 음식들로 한상 떡하니 차려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토하젓. 잘 숙성되어 때깔 좋고 맛도 좋은 토하젓. 입맛 잡기에는 성공인 것 같죠? 토하젓은 흰쌀밥과 찰떡궁합. 남도의 밥도둑이라는 별명답게 밥에 쓱쓱 비벼주기만 하면 밥 한 공기는 눈 깜짝할 새 없어집니다. 우리 조선팔 때 어디를 가나 이런 맛을 어디서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죠. 맛이 좋고 옛 생각이 납니다. 그래, 파도 부족하면 더 드시고 배 부르도록 드세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배불리 먹을 수 있지만 부부에게는 눈물 젖은 토하젓이라는데요. 너무 맛있었나? 엄마 맛있게 잘 먹네. 대식 씨가 이렇게 살뜰히 아내를 챙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다들. 애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가족들 다. (20여) 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던 대식 씨는 심장협심증 진단을 받고 가족을 위해 먹고 살 방편으로 토하잡이에 뛰어들었는데요. 토하에서는 아예 돈벌이가 없었죠.
많이 힘들었죠, 그동안에. 힘들고 이게 어떻게 던져버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근다고 해서 이렇게 막 어떻게 일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실패에 가족들 밥 한 끼 배불리 먹일 수도 없었다는데요. 처음 10년간은 단돈 10원도 벌어본 사실은 없고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이제 그 마음적으로는 포기를 여러 번 했죠.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내가 이 나이에 이거 포기해버리고 나면 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온 대식 씨. 많이 힘들고 이게 좀 어둡고 많이 암울했는데 애들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이겨내야 되겠다, 버텨나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어요. 부부가 힘을 합쳐 토하에 몸바친 세월이 언 15년. 그동안 내색 않고 묵묵히 함께 해준 아내에게 대식 씨는 한없이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래, 오늘 정림 씨 고생 많이 했어. 재석이 아빠도 고생했어요. 고집 센 남편이 밉기만 했던 아내도 대식 씨의 그간의 고생을 알기에 앞으로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가족의 하루가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주문 내역 정리에 바쁜 대식 씨. 적게는 하루에 한 7분 정도, 7명 정도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고 많게는 뭐 20명 이상 이렇게 또 전화가 와서 평균으로 보자면은 뭐 10대 정도 이렇게 배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번 달 주문량만 벌써 이만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많다, 그쵸? 그 사이 독서 삼매경에 빠진 재빈이. 하지만 제일 좋은 친구는 역시 아빠입니다. 오빠, 저랑 이거 수학 마술 해요. 이리 와. 전화하고. 잘 모르겠는데? 너도 같은 거 같은데? 1부터 100까지 한번 5초 안에 다 더해보세요. 1부터 100까지 어떻게 더 하나요? 아빠는 계산기 없으면은 돈 계산을 잘 못해. 배우는 게 없어. 재밌어? 보기도 좋아, 엄마가. 저렇게 같이 앉아서 책 보고 어붓하게 있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맨날 엄마 아빠 일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어붓하니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네요. 토하를 잡으며 대식 씨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바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빠 이제 가자. 가자. 호야, 갔다 올게. 올게.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 나서는 부자. 재빈아, 오늘 토하 많이 잡히겠지? 아무 많이 잡힌 거예요.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가시네요? 예, 하루에 뭐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2번 나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잡는 시기가 겨울에만 좀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토하가 자라기 좋은 청정 지역을 찾기 위해 험한 산길을 다니는 일도 부지기수라는데요. 재빈아, 조심해, 얼른. 자, 아빠 손 잡고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오늘은 토하를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를 만들러 갑니다. 바로 이런 게 동백나무예요. 이게 이 계곡에가 동백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동백나무 응용한 거죠.
다행히 큰 내 나름의 어떤 성과가 있었던 거죠. 다른 나무도 많은데 왜 하필 동백나무만 쓰는 건가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 다른 나무 다 해봤는데 다른 나무보다는 동백나무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하나 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 한 달, 거의 2달 가까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물속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재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른 나뭇가지는 부채꼴 모양으로 납작하고 넓게 펴줘야 더 많은 토화들이 들어와 지낼 수 있다고 하네요. 토화집을 마련했으니 토화를 잡으러 나서야겠죠? 오늘은 재빈이도 아빠처럼 작업복을 입고 함께 하는데요. 재빈이랑 같이 이렇게 가니까 멋지죠? 너무 멋질 것 같아. 어? 재빈아. 네? 아빠랑 가니까 너무 좋지? 네. 15년 동안의 고생이 고스란히 담긴 노력의 산물. 토화 그물은 대식 씨에게는 토화뿐 아니라 가족이라는 더 귀한 가치까지 잡아 올려준 보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토화잡이를 보고 자란 재빈이는 아빠 같은 멋진 토화 어부가 되는 게 꿈이랍니다. 커서 지금은 아빠 거 물려받아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커서도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은 같이 계속 같이 해야 되겠죠? 함께 할 때까지 계속 해야죠. 그만 안 변할 거 자신 있어요? 네, 진짜 안 변할 거예요. 좀 사진 줘봐라. 여기 있잖아요, 이런데. 개하세요. 토화도 잡고 늦둥이 아들과 함께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아빠와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보다 아빠와 함께 토화를 잡으며 보내는 시간이 더 좋다는 아들입니다. 아빠의 토화장을 물려받아가지고 한번 요 토화 사업을 요거 더 발전시켜가지고 한번 요거 더 한번 세게 해보고 싶네요. 소망이 있다면은 이제 토화 서식장 요거를 잘 운영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랑 또 이제 집사람이랑 또 우리 또 애들이랑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꿈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